혹시 꿈에 그리던 온실을 지었는데 매달 날아오는 전기세 고지서 때문에 악몽으로 변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야심차게 시작했던 온실 프로젝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수백만 원의 전기세를 내고도 말이죠. 하지만 그 실망감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패의 이야기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역대급 광란의 새 시즌 시작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온실 안에 또 다른 터널을 만드는 저의 기상천외한 계획이 어떻게 전기세 문제를 해결하고 올해 농사를 성공으로 이끌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정말 미친 짓 같지만 아마 최고의 방법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직접 키워 먹고 싶다는 꿈. 그래서 작년에 큰맘 먹고 제법 큰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작물을 키우기 위해 난방 시설도 갖췄죠. 문제는 제가 겨울의 추위를 그리고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한 전기 요금을 너무나도 얕봤다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인 농업용 전기 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온실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줄 거라고 믿었죠. 첫 몇 주간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온실 안은 따뜻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비싼 대가를 요구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내던 전기요금의 몇 배, 아니 몇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 계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그리고 그 다다음 달에도 어김없이 전기세 폭탄은 날아왔습니다. 결국 겨울 내내 제가 낸 전기세는 자그마치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기를 돈 주고 태워버린 꼴이었죠. 더 비참했던 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풍기가 만드는 건조한 공기와 고르지 못한 온도 때문에 식물들은 오히려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저는 돈은 돈대로 쓰고 수확은 하나도 얻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실패의 원인을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열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비닐하우스는 생각보다 열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낮 동안 햇볕으로 데워진 공기는 해가 지면 순식간에 사라졌고 밤새도록 온풍기는 꺼지지 않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비닐 한 겹의 한계를 너무 얕봤던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전기 온풍기는 넓은 공간 전체에 공기를 드는 방식인데 제 온실처럼 단열이 취약한 곳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고 정작 식물들이 있는 아래쪽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를 키운 셈이었습니다.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이 온실을 그냥 다 뜯어버릴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괴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수백만 원이라는 수업료는 너무나도 뼈아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그냥 봄에만 쓰라고, 겨울 온실은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제 꿈도 그동안의 노력도 그리고 그 비싼 전기세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실패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실패 속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온실 전체를 드는 게 비효율적이라면 진짜 보온이 필요한 식물들만 감싸는 작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바로 온실 안에 또 다른 터널을 만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큰 온실 내부에 작물들이 자라는 구역 위에만 비닐로 작은 터널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마치 이중창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온실이 1차적으로 찬바람을 막아주고 내부의 작은 터널이 다시 한번 보온층을 형성해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난방도 거대한 온실 전체가 아닌 이 작은 터널 내부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 전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계획이 서자마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자재를 준비했죠. 내부 터널에 뼈대로 쓸 저렴한 PVC 파이프와 활대, 그리고 터널을 덮을 보온용 비닐이나 부직포가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단열 효과를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비닐보다는 공기층이 있는 보온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해보니 지난 겨울에 냈던 한 달치 전기세보다도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건 망설일 이유가 없는 투자였죠. 또한 기존의 대형 온풍기 대신 작은 터널 내부 공기만 들 수 있는 소형 히터나 열선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핵심을 공략하는 전략, 이것이 이번 시즌의 핵심입니다. 건설 첫날, 저는 PVC, 파이프를 들고 온실로 들어섰습니다. 계획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파이프를 땅에 꽂고 자연스럽게 활처럼 휘게 만들어 터널의 기본 뼈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파이프를 땅에 깊숙이 박고 균일한 높이로 휘게 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하지만 줄자와 수평계를 이용해 하나씩 뼈대를 완성해 나갈 때마다 이번 시즌은 정말 다를 거라는 희망이 구체적인 형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지난 겨울 무력하게 고지서만 바라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뼈대가 완성된 후 가장 중요한 작업인 덮개를 씌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꺼운 농업용 부직포와 비닐을 이중으로 덮기로 했습니다. 이 덮개 한 장 한 장이 지난 겨울의 전기세 악몽을 끝내줄 핵심 방어막입니다. 꼼꼼하게 덮개를 펼치고 바람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흙과 벽돌로 가장자리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온실 속 터널은 마치 거대한 보온병처럼 보였습니다. 외부의 찬 공기는 큰 온실이 막아주고 내부 터널의 이중 덮개는 데워진 온기를 완벽하게 가두는 구조. 이제 이 작은 공간만 효율적으로 난방하면 지난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에너지로 겨울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구조가 완성되자 저는 비로소 흙을 만질 준비를 했습니다. 터널 안에 흙을 깊게 갈아엎고 작년 내내 고생했을 땅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잘 발효된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넉넉하게 섞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에 키울 작물로 추위에 비교적 강하면서도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시금치와 상추, 그리고 몇 가지 쌈채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새로운 터널 안에 첫 모종을 심는 순간 저는 지난 겨울의 실패가 아니라 올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광란의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패를 딛고 더 똑똑하고 강해져서 돌아온 농부의 진짜 이야기가 말이죠. 결국 수백만 원짜리 전기세는 너무나도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쓰라린 경험 덕분에 저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온실 속 터널이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실패가 제 농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좋은 데이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제 이야기가 온실을 꿈꾸거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의 온실 속 터널 계획,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광란의 시즌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